누르하치는 청나라의 태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그의 아들인 태종 홍타이지가 조선을 상대로 일으킨 두 번의 전쟁,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는 청나라입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북학운동으로 오히려 청의 문물을 배우자는 운동이 일어났던 만큼 청이라는 왕조는 우리 민족에게 애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르하치가 청왕조를 개국한 것은 조금은 행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원래 만주 지역은 고구려 멸망 이후 잠시 당나라가 관할했으나 발해가 세워지고 이후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가 지배하다가 이후 북원의 장수인 나아추가 명나라에 귀순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관할이 되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요동의 건주 여진 출신으로 당시 요동의 지배자였던 이성량의 부하로 들어가서 기나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같은 여진 동족이지만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과 해서 여진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가 교역권을 가지고 해서 여진과 건주 여진 그리고 각 부족끼리 반목하게 만들었으며 누르하치 이전에는 두 여진 대부족의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592년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명나라의 시선이 요동에서 조선으로 급격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명의 조정은 누르하치가 유일하게 조심하고 두려워했던 이성량을 탄핵하여 요동에서 쫓아냅니다. 누르하치는 이때를 틈타 전 여진 부족을 통일하고 그 지배자로 군림합니다. 만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성량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누르하치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그의 성격상 부족을 통일하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1592년 8월에 누르하치는 조선 조정에 편지를 써서 조상의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원병을 보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당시 조선의 조야에서 여진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느 정도 세력은 성장했지만 아직은 과거 사군 육진을 건설할 당시에 야만족이 조금 성장했다는 정도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치 아랫사람에게 대하는 듯한 어조로 누르하치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조선으로서는 이미 명나라 조정에 원군을 청해 놓은 상태였으니 명나라 치하의 소수 부족에 족장이 개별적으로 보내는 원군을 받는다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일이죠. 그럼 누르하치는 어떤 의도로 그런 제의를 했을까요? 이제 만주족의 지배자로서 사실상 명조정으로부터 독립할 기회를 엿보던 그에게는 조선이라는 명의 큰 동맹국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제의가 전혀 허풍이 아니었던 것은 그 후로도 1598년 2월에 또다시 원병을 파견하겠다고 조선에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 조정은 그것도 거절합니다. 누르하치는 앞에 예에서 보듯이 조선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를 계속 취합니다. 1619년 요동의 소유권을 두고 후금과 조명 연합군이 맞붙은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이 승리를 거둔 후에 그에게 투항한 강홍립을 비롯한 조선 군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홍립이 명의 동맹국으로서 어쩔 수 없이 참전했다고 하자 누르하치는 강홍립과 조선 병사들을 전쟁포로로서는 아주 후한 대접을 해주고 풀어줍니다. 궁지에 몰린 적을 포용하는 누르하치의 전략은 이후 청왕조의 중원 진출에 있어서 아주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홍타이지도 중국 본토에서 전쟁을 할 당시에 부왕의 이런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 결과 많은 명의 신하들을 청으로 귀순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삼계입니다.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를 비롯한 장병들을 모두 투항하게 해서 스스로 산해관을 열게 한 것은 청왕조의 중원 장악의 결정적인 조치였죠. 그 이후로도 명나라에서 투항한 관리들이나 장수들 그리고 각 성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모두 포용하여 다른 유목 왕조들처럼 학살이나 약탈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적긴 했지만 청의 조치에 대해 반항하거나 항거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 만큼 잔인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거란, 금과 몽골 같은 유목민족 출신 왕조들은 중국을 통일하지도 못했고 통일했다고 해도 전성기는 매우 짧았으며 통치 구조나 지배 구조가 매우 불안하여 중국 역사에 큰 영향력을 펼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한종 왕조에 비해 비교적 단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은 달랐습니다. 포용 정책과 교묘한 통치술 그리고 유목민족을 농경민족화하는 현지 동화정책 등으로 청왕조는 다른 유목민족 왕조와는 달리 수백 년간 중원 대륙을 통치할 수 있었죠.